배출 흐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은 수치보다는요, 내 몸의 느낌이 먼저 바뀌고요. 간, 장, 신장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붓기가 내려갑니다. 20-30분이 배출 시스템을 켜서 안녕하세요. 완전해독연구소 류은경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원리를 건강 교과서처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붓는 분들 계시죠? 손도 뻣뻣하고 또 다리도 무겁고 몸 전체가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럴 경우에는 부종을 단순히 물을 많이 먹어서 혹은 짠 거 먹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 한 절반 정도는 맞고 또 절반 정도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부종은 한마디로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몸에 독소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출 흐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회복 시스템의 두 번째 배출 시스템으로 오늘 아침 부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은 빼기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간과 장과 신장이 같이 움직여야 이 흐름이 원활해져서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아침 부종이 어떤 유형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짠 음식형인지 흐름 정체형인지, 그리고 간, 장, 신장 중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실천 가능한 해결 루틴 3가지, 또 딱 한 가지 실천사항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부종,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침 부종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은 거는 물이 많아서다. 사실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물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부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짠 거만 끊으면 된다. 짠 음식이 트리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배출의 흐름이 느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땀을 빼면 해결된다 입니다. 땀으로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죠. 운동이나 사우나로 빼시는 분들 계신데, 하지만 지속적인 부종은 땀보다 간, 장, 신장의 리듬과 그 흐름이 문제라고 더 볼 수 있습니다. 배출 시스템의 핵심은 빼기가 아니라 흐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몸이 배출, 해독을 하는 그 장기들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 장기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죠.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해독의 70%를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지방대사, 호르몬, 그리고 해독, 각종 다양한 이 영양소들의 다시 합성과 저장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해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장입니다. 장은 당연히 빠져나가는 걸로 잘 알고 계시죠. 변비 무조건 해결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그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이에요.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잡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또 내보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신장이 직접적으로 이 수분 대사에 연결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한 팀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아침 부종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몸 전체의 이 처리 속도가 느려진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부종이 단독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같이 오거든요. 몸도 무겁고 오후까지도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또 맑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물 문제가 아니고요. 배출의 흐름의 정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배출 시스템이 막히는 3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간의 건강이 떨어졌을 때 해독이 안 됩니다.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 엄청난 장기잖아요. 만약에 저녁에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면 밤새 또 간이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그럼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이 무겁겠죠. 처리가 될 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얼굴도 붓고 또 머리도 탁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간의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의 흐름이 느려질 때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배출 시스템에서 장은 출구가 되겠죠. 장이 만약에 잘 움직이지도 않고 또 할 일을 잘 안 한다, 느려지면 해독된 것들을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갈 것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붓기가 남게 되겠죠. 아침 부종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거나 아침에 배가 단단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배출 시스템 전체의 이 속도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의 흐름이
부담이 될 때 이 여과가 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종하면 신장을 많이 떠올리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신장이 최종 여과긴 한데 앞에서 간과 장의 처리가 밀리게 되면 신장도 더 부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뭐 수면 부족, 과도한 카페인, 뭐 염분까지 더해지면 이 여과 부담이 훨씬 더 커지죠. 신장은 혼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힘 전체가 느려졌을 때 마지막으로 버티는 그런 기관일 수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 식후졸림, 흡수 시스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점막, 효소, 담즙. 여기서 흡수가 약하면 분해가 덜 되고 장이 예민해지고 염증 지표가 올라갑니다. 몸은 해독해야 될 것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대사하면서 생기는 소화대사 독소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결과 배출이 더 느려지고 그게 아침 부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배출이 느려지면 밤의 리듬도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몸이 해독을 못하면 일단 잠을 자도 잘 개운하지 않아요. 우리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오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3편에서 이 리듬 시스템으로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은 2편 아침 부종을 배출 시스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셀프 체크, 자가 진단 한번 해볼게요.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얼굴과 눈이 붓고 오후까지 남는다. 두 번째,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반지가 타이트하다. 세 번째, 몸이 무겁고 아침에 켜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번째, 전날 저녁 식사가 늦거나 과식을 하면 다음날 확 붓는다. 다섯 번째, 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배가 더부룩한 날이 많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이 마르거나 입이 텁텁한 느낌이 자주 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붓기가 심해진다. 여덟 번째, 카페인, 짠 음식, 가공식품이 늘면 붓기가 확 늘어난다. 여기서 한두 개면 단순 그냥 염분 수면에 약간의 그냥 불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3개에서 5개 사이면 배출 시스템에 문제 생긴 상태다라고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6개가 넘으면 간, 장, 신장 이 팀이 한 번에 좀 많이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팀으로 해독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부종을 악화시키는 습관은 의외로 이 3가지가 큰데요. 저녁을 늦게 드시고 또 잠도 늦게 주무실 때 해독 시간이 부족해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바로 단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드시는 경우 붓기가 다시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붓기를 빼려고 무리하게 땀을 빼고 굶는 분들 계세요. 더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이 부종은요, 병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경고한다라는 그런 신호예요. 이 신호를 억지로 누르면 안 되겠죠. 그 흐름을 딱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의 이 해결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부종은 이 3가지만으로도 사실 빨리 반응이 오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시간표를 1시간 당기기예요. 배출 시스템의 해독 시간을 훨씬 더 빨리 앞당겨 줍니다. 아침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처방은 약이 아니고요. 바로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7시 전에 맞춰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쩔 수 없이 9시, 10시, 11시에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조금만 1시간씩, 2시간씩 조금씩만 더 당겨주시면 훨씬 달라집니다. 늦어도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식사가 마무리돼야 돼요. 야식을 또 하시게 되면 이 배출 시스템이 계속 몸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종 현상은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 식사했기 때문에 또 야식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배출의 흐름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밤에 계속 들어오면 해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붓는 거죠. 두 번째는 아침 해독 루틴입니다. 아침 부종은요, 아침을 얼마나 잘 시작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첫 30분을 이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것, 또 가벼운 스트레칭, 2분 정도 호흡하는 것, 또 한 5분, 10분 가볍게 걷는 것. 자, 이 작은 5분 만에 끝나는, 10분 이내에 끝나는 이 작은 활동들이 간, 장, 신장의 배출 시스템을 켜는 그런 신호를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단짠과 가공식품 줄이기예요. 네, 부종이 심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가공식품, 단짠, 야식 이런 거 좀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 다음날 확 붓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되는 독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 1주라도 가공식품, 늦은 야식, 단짠 간식 이 3가지를 한번 줄여보세요. 몸에 변화가 확 나타날 겁니다. 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실천하실 거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 당기기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녁 식사 시간
시간 1시간만 당겨보세요. 배출 시스템이 해독 시간을 확보하면 아침 부종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상담하면서도 이 붓는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거든요. 또 인바디 그 세포 기능 검사를 하면서도 세포 내수분과 세포 외수분의 이 비율이 깨져서 세포 외수분에 물이 많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포 기능이 잘 안 되고 또 세포 내수분은 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나 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짠 음식을 줄여도 아침 부종이 계속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핵심은 또 다른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시고 야식을 좀 상당히 자주 하시고 잠도 한 새벽 1~2시까지 늦게 주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단순하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 첫 30분 해독 루틴 3가지와 저녁 식사 시간 1시간 당기기, 가공식품 줄이기. 딱 7일 했는데 얼굴 붓기가 먼저 잡히고요. 또 몸도 가벼워졌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부종은 수치보다는요, 내 몸의 느낌이 먼저 바뀌고요. 또 나중에 세포 내수분, 외수분 그 검사를 해봤을 때도 또 수치도 변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변비가 오면 붓는 분이 계셨어요. 아침 부종이 심하면서 동시에 배도 더부룩하시고 변비 상태에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보다 먼저 이 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돼요. 저녁을 좀 가볍게 드시고 좀 식이섬유가 있는 식사를 좀 하시는 것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이렇게 좀 해봤는데도 식이섬유 때문에 변비가 좀 줄어들면서 부종이 해결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커피는 붓기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붓기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이 카페인 드시는 거는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핵심은 아침 부종이었어요. 물이 아니라 이 흐름 배출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간, 장, 신장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붓기가 내려갑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 아침 해독 루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붓기를 먼저 빼려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배출 시스템의 흐름을 켜야 됩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요. 두 번째, 호흡 2분, 가벼운 스트레칭 3분. 이걸로 자율신경과 림프 순환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5분, 10분만 가볍게 걷기. 네, 집에서 제자리 걷기 하셔도 됩니다. 20~30분이 배출 시스템을 켜서 무거운 아침, 붓는 아침의 흐름을 끊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3가지도 많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 저녁 식사 시간 1시간 당기기. 네, 이 1시간이 배출 시스템의 해독 시간에 여유를 줘서 아침을 바꿔주게 됩니다. 오늘 배출 시스템 아침 부종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 계시죠? 리듬 시스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는가?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